1975년 6월 12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야말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 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대통령이 핵 개발을 착수를 한다는 거는 한국이 핵폭을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세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1960년대에 한국에서 이제 4.19가 일어나갖고 운동의 상태로 가 있을 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때의 미국의 고민거리는 뭐냐면 월남전입니다. 이 월남전 저기를 해갖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하고 좀 연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1961년에 말하자면 쿠데타로 집권을 한 직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국군을 파견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군을 투입하는 건 반대한다. 이래서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저격을 당하니까 이제 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이때 존슨 대통령은 월남전이 워낙 속을 박박 새기고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 1964년 의료부대를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비둘기 부대가 파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5만 명 상당의 한국군을 베트남 전장에 투입을 한다. 이런 상황에 1968년 북한의 124 부대의 김신저 팀이 청와대를 급습을 하는데 그러더니 좀 있어서 120명의 울진 삼청 무장공비 출연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하여튼 어느 정도로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태였는데 1969년에 닉슨 미국 대통령이 괌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 괌 독트린인 게 뭐냐면 네 가지가 기본인데 미국은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를 지킨다. 즉 예전에 쌓여놓은 거에 대해서는 지키니까 한국도 관련은 되죠. 동맹국이나 기타 미국 및 기타 전체의 안보에 절대 필요한 국가 안정에 대한 핵 보유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방패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밴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핵공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테니까 핵공격이 아닌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인 방위의 책임을 져라. 미국은 원조만 제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에서 파병 이런 문제를 하면서 군사적인 개입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직결적으로 한국하고 관련이 되는데 1970년 7월에 한국 정부의 얘기도 없이 2만 명을 철수하겠다고 통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월부터 주한미군 7사단을 완전히 철수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그 당시에 월남전을 참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충격을 줬죠. 그때에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가 7사단을 철수한다. 그러지만 제2사단을 주둔하면서 한국에 600개 내지 700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안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으로서 봐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철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국방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1970년에 무기개발위원회를 창설을 하는데 기본은 간단합니다. 무기를 만들어야 힘있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서 극비리에 1971년, 72년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을 하죠. 이것이 유명한 암호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당시에 유재흥 정관부 장관의 추후에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다. 압록강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은 평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자 폭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 등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등을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인권하고 뭐 이런 데하고 이제 싸움에 싸움을 갑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로는 미국이 핵폭 뭐 이런 것이 전 세계에서 퍼질 거 이런 거를 대응을 해갖고 각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 탐지용 특별정보반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한국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이 NPT라고 그래갖고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약칭 핵확산 방지 조약에 한국을 가입하라고 악박박 써갖고 한국이 1975년 4월 23일 날 NPT에 정식 비중국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게 날짜가 문제입니다. 인도가 NPT에 승낙 없이 1974년에 핵폭 개발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1975년에 모르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데 이때의 박정희 대통령이 핵폭을 개발을 할 충분한 계기가 되면 만들겠다는 거는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핵폭에 관한 하원 의원이 급파를 합니다. 한국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국이 과연 핵폭을 갖고 있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갖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핵폭을 쓸 수 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결론이 아주 매우 놀랍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핵폭을 만들 거대한 시설을 건설한 것은 없다. 첫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핵폭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두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냐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으로 핵폭만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한국에 불리하면 쏠 수 있는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핵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그러한 근거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미국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하여튼 여하튼 나중에 미 중앙정보국의 기밀 해제 문건을 보면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핵 논쟁을 고취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런 논의를 묵인한 것으로는 확실하게 보인다. 즉 핵폭을 갖고 진짜 있다 그러면 눈 싹 찢고 해갖고 진짜 한국을 공격하고 하면 발사할 수 있는 강골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의 핵폭 개발에 대해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료가 있어야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핵연료로 재처리를 해갖고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때 이것이 뭐냐면 인도처럼 중수로로 발전소를 건설을 해갖고 핵을 개발하겠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거가 있으면 모릅니까? 핵폭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해외 유치과학자를 초빙을 하겠다. 해외 유치과학자 초빙과 원료 확보를 한 틀에서 묶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을 했다 그러는데 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당대의 핵폭 개발의 총괄 책임자가 박정희 대통령 좌측에 있는 오원철 경제수석인데 오원철 경제수석이 1972년 9월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무기의 종류면 우리의 개발 방향 바로 우측에 있는 보고서입니다. 우라늄 탄두와 플루토늄 탄두에 관한 장단점 비교해갖고 결론이 우리나라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중수로를 이용한 플루토늄 탄을 개발한다. 이렇게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중수로가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냉각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냉각제의 역할은 해결료 발생 열을 갖다가 제거하고 감속제 역할을 하는데, 이 감속제라는 게 원자력 발전소라면 이걸 총알같이 하면 터져버리니까 차근차근히 필요에 만큼 분열을 시키는데, 이때에 두 가지의 냉각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수로는 맹물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수로는 바닷말에 약 0.01%의 중수로인데 매우 만들기가 어려운 건데, 중수로와 경수로의 특징이, 중수로는 매일 핵연료를 갈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로를 밑에 있는 게 핵연료입니다. 이때 나오는 것에 핵폭력, 플루토늄 239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죠. 매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만 물론 이 중수로에도 그걸 뺀 다음에 재처리는 필요합니다. 반면에 경수로는 약 1년마다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해갖고 연료봉에 3분의 1씩 새 연료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IAEA 2등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를 하면 그거 확인을 쉽다는 거예요. 전 원자력연구원의 실무 책임자인 김철 박사가 그 당시에 추진했던 설계도, 이것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극비추 위한 핵개발, 이건 사실이다. 이것에 의해서 한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잘 알려진 것이 1973년 11월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월성 1호입니다. 그 다음에 2호, 3호, 4호 하는데, 이것은 캐나다의 중수로 캔류형입니다. 이랬는데 이거는 캐나다로서부터는 원자력 발전소를 받지만 그것을 이제 핵폭으로 하려면 재처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재처리를 불란소에서 도입을 한다는 얘기죠. 미국의 시각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것이 교과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캐나다에서부터 중수로 원자로를 도입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핵연료로 해갖고 프랑스의 재처리 시설로 재처리하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나 여러 군데에서 개발하는 그 미사일로 핵폭을 장착해서 발사를 할 거다. 그러니까 박자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NPT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때의 이 조항에는 뭐가 있느냐면 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청,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과학기술청 등등을 해서 각 부서장들을 미취학 감시를 해갖고 개발은 하면 반쯤 혼나는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러는데, 그러면서 만약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 여태까지 한미 안보 협정이라든가 모두 파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1975년 8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에 포기각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데 글쎄 파이프 담배를 들고 상해에 단추를 채우지도 않고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적을 해갖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핵폭을 갖고 있다고 호언한 근거는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그때 1977년도에 과학기술연구소에 고위 간부, 그러니까 이제 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때에 미군 제7사단이 철수하고 제2사단이 주둔하면서 한국에 600개 내지 700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안보 걱정은 하지 말라, 미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원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보고는 그야말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이든 외부에서 한국을 남침을 하면 제일 먼저 원자폭탄을 갖고 있는 부대를 공격을 해갖고 원자폭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한 강골의 박정희 대통령이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원 의원이 미국 정가에 보고하니 이게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봐도 그러고. 자, 그랬는데 이것도 저하고 같이 얘기한 키스의 고위 간부가 얘기한 겁니다. C5가 그 당시에 수백 대가 떴답니다. 내용 자체로는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백 대가 뜬 비행기 수송기에야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 핵무기를 이동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래갖고 그 다음서부터 한국에 전술핵이 있느냐 없느냐는 수없이 얘기를 되는데 그게 전부 갔는지 어느 정도는 남아있었는지 그 문제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1976년대 미국 과학개혁의 전개에서 한국을 좀 두들겨야 되고 그러는데 할 때에 이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노벨상 수상자 3명이 파견이 왔는데 강의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이 1960년대에 수립된 키올 프로그램에 의해서 144개 위성을 발사를 해갖고 소련, 중국, 쿠바 등 적성국가의 상공에서 80만 장의 사진을 촬영한다. 그리고 1970년대에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이런 거의 동태를 파악하는 DSP 방어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고 있다. 위성통신의 GPS로 해갖고 10m의 이동물을 모두 체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핵폭을 만들 수 있는 재처리 시설을 한다 그러면 모두 체크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미국이 그렇게 됐으니까 까불지 마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1979년 6월 30일 날 카터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보통 사람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생각지 않는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해도 미군의 참전을 기대하지 않는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전쟁 억지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무한정 미군이 주둔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국군 전력 증강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까지만 미군 이사단이 주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카터가 이제 카터도 보통 정치가입니까? 그 당시에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중단을 하라 이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아래와 마찬가지로 국산 유도탄 시험 발사, 그래서 백곰을 발사를 해갖고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을 하자 이런 그 취지하에서 했는데 그래갖고 쌓이는 게 한미 미사일 지침인데 이때에 미사일 사거리 180km입니다. 요거는 한국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입니다. 탄두 중량도 500kg으로 제한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갖고 이제 한국 로켓 개발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는데 글쎄 9월 달에 만나고서 며칠 얼마 있어갖고 궁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기 중정부장에 해갖고 살해당해갖고 이게 이제 엉망진창으로 이제 변해 가게 된 이제 요건이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의 핵폭발 일사불란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찬반이 있습니다. 역사학장인 서준석 박사는 현대사 이야기에서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중화공업화 방위산업건설 자주국방 문제 핵개발 이걸 한 묶음으로 묶어서 추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뻥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당시 한국 사정을 볼 때 핵무기 개발은 무모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이때에 기획 차원에서 한 거는 인정을 하더라도 실무 차원에서는 과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무모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켰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견이 있는 반면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의 집념이 핵무기 만드는 것 자체는 좌청한 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고 뭐 이런 핵기술이 소멸된 거는 아니다. 우선 한국의 캐나다의 중수로 원자력 월성 1호기서부터 4호기는 도입돼 갖고 왔죠. 그 다음에 한미 미사일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쏘지를 못하지 연구를 안 한 거는 아니다. 그래갖고 한미 미사일 지침이 금년에 해제되자 우리나라가 총알같이 우주 개발이고 뭐 이런 데에 투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누리호를 발사를 할 때 이것이 중요성은 보통 우주 발사체고 우주선이 약 37만 개에서 40만 개 부속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부속에 5명만 투입이 돼도 무려 200만 명의 일자리가 있었다는 거고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로켓 개발사만 보더라도 누리호가 이렇게 발사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을 해서 달 탐험하고 화성 개척하는 데도 나가면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난 새로운 일자리들이 탄생이 될 수 있을 거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